학폭 관련 강제 전학을 간 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했으나 이어서 지난 JTBC 사건 반장 제보와는 무관한 일이다.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송화윤 누군지 알잖아. 제가 안다는 건 다 안다는 얘기 아닐까요? 초기 대응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정확히 뭐로 신고나 제보가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안녕하세요, 박변의 뉴스데스크 박선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인기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역으로 열연을 펼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그 배우 송하윤 씨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여서 지금 대중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블라인드라는 한 매체를 통해서 제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2004년경에, 즉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송하윤 씨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90분간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상태인데요. 이에 송하윤 측 소속사는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 관련 강제 전학을 간 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했으나 이어서 지난 JTBC 사건 반장 제보와는 무관한 일이다.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 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강제 전학이라는 처분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학교폭력법에 따라서 당시 7호 처분인 강제 전학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자, 7호, 8호, 9호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 처분의 종류를 비춰 봐서는 심각하고도 지속성 있는 학교폭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일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들어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위 악플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구속요건으로는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동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다가는 큰 거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증거만 확보하면 고소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송화윤 누군지 알잖아. 제가 안다는 건 다 안다는 얘기 아닐까요? 초기 대응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정확히 뭐로 신고나 제보가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초기에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한 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비로소 답변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창시절에 당한 학교폭력은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죠.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버렸고 상대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건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신고 기간이 아닌 형법에 따른 각 제명의 시효를 아는 것. 여기서 중요합니다. 관련되는 증거 부분이 확보만 된다면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도 스마트폰 하나씩 다 있고 미디어 플랫폼이나 어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중첩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죠. 그리고 옛날과 달라진 점이 성적이 좋거나 가정 형편이 상위 내지 중위권 학생들도 가해자로서 사이버 폭력을 많이들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커뮤니티나 실제 언론기관에 제보를 해서 이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 때 역으로 그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하거나 이걸 알렸던 내용들이 순전히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만 된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충족만 된다고 하면 이런 그 발언 자체의 위법성도 어느 정도 배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언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형사신 박선희 변호사였습니다.